위기 부분부터 할게. 여기서부터 위기야. 자, 강노인에게 여기저기에서 땅을 팔라는 압박이 막 들어오지. 너무 일찍이 모종을 냈습니다. 강노인은 아직 어리디 어린 고추 모종을 일일이 들여다보며 고개를 가웃거렸다. 음력 5월이 되어야 모종을 밭에 내었던 것은 옛날 일이었다. 마음만 먹으면 비닐 씌워 겨울에라도 풋고추 맛을 볼 수 있지만 그럴 것까지는 없고 봄볕이 살가워지자마자 그러니까 좀 약간 따뜻해지자 온상에서 기온 모종을 내었던 것이다. 볕살이야. 볕살. 햇볕의 따뜻한 기운이 볕살이야. 햇볕의 따뜻한 기운. 이야 그만한데 비가 부족한 탓이었다. 그러니까 햇빛은 좋은데 비가 안 와서 가뭄 거야. 가뭄이라 강노인이 시들시들한 잎사귀를 펼쳐보다가는 우두망찰 써 있는데 우두커니 정신없이 우두망찰 정신없이 몽하니 이렇게 써 있는데 용민이네. 밑에 새든 미용실 여주인이 글을 불렀다. 용민이가 용규 용민 둘째 아들이지, 그치? 둘째 아들, 아들. 자, 내 밑에 새든 미용실 여주인이 글을 불렀다. 자, 경국이 할아버지, 오늘 저희 집에 반상회 있어요. 아무래도 오늘 저녁에 정미 엄마가 가만히 있을 것 같지 않는데요. 이 정미 엄마가 누구야? 자기 집 애가 새 옷에 똥물 튀겼다고 와가지고 따지러 온 엄마지, 그지? 아까도 무궁화 연립에 사는 이들 그정 몰려와서 한바탕 쏟아놓고 갔어요. 뭘 쏟아놓고 갔다는 거야? 지금 여기에 똥물 갖고 그름을 해가지고 냄새 풍겨 이러면 되겠냐고 한바탕 난리를 쳤다는 거지, 그지? 경국의 할머님이라도 꼭 참석하셔야 해요. 아셨죠? 그러니까 뭐하니? 반상회 때 경국의 할아버지가 오시든지 이게 지금 할아버지네 이 땅 때문에 동네 사람들이 불만이 많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오시든지 아니면 할머니라도 오셔가지고 생각을 얘기해 주시라. 뭐 그림을 안 한다든지 그 얘기를 해달라는 거지, 그치? 이 미용실 여주인 이 사람이 뭐냐면 23통 6방의 반장이다. 길 건너 오반장은 형제 수포의 김씨지만 우리 정육점 임씨가 똥냄새 문제에는 노상 앞장서고 있는 중이다. 우리 정육점 임씨가요, 이 똥냄새는 먼저 앞장서서 똥냄새 문제는 노상 앞장선대. 그러니까 농사를 반대하는 거야. 그러니까 농사 짓는 것을 반대하는 이유가 첫 번째 반대하는 이유 첫 번째 이 똥냄새 때문에 못 살겠다는 거야. 임시가 왜 이렇게 앞장설까? 임시에 비하면 6반장의 경우 6반장 금방 미용실 여주인 반상에 참석하라는 여자의 경우 강노인한테만은 훨씬 우호적이었다. 자, 용민네 가게 자기 아들 가게에 새든 탓도 있지만 임시가 애초 미용실 자리를 욕심냈다가 강노인에게 택박당했던 까닭에 임시 스스로 강노인에 대한 감정이 좋지 못하였다. 자, 임시가 이 미용실 자리를 갖다가 임시가 처음에 우리 빌려주세요. 우리 세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강노인이 뭐라고 하냐면 어디 새백정이 이렇게 소 잡는 사람이 어디 정육점 주제에 나는 그런 사람한테 못 준다. 우리 아직까지 그런 게 있었어. 자, 임시가 이렇게 퇴짜 맞아가지고 감정이 안 좋아가지고 똥냄새 문제에 앞장서는 이유가 이 미용실 자리를 임시가 얻으려고 했는데 강노인이 새백정 소 잡는 사람이라고 무시하면서 새를 안 준 거야. 그래서 자기를 무시한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딴 것도 아니고 소 잡는 사람이라고 그 가게를 안 줬으니 감정이 안 좋겠지, 그지? 단 한마디로 잘라낸 이태 전 일을 두고 임신의 여태도 강노인을 바로 보지 않는다. 강노인을 바로 보지 않는다는 것은 감정이 좋지 않다는 거야. 감정이 좋지 않음. 6반에 비하면 5반에 있어야 인분 냄새나
자, 지금 5반 누가 임시는 5반에야. 5반에서 있어. 5반에 좀 여기서 좀 밭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어. 6반에 비하면 5반에서야 인분 냄새나 물끝 극성이 그저 그만할 정도인데, 자, 그만할 정도인데, 그럼 5반 피해가 여기는 5반 피해가 적다는 거야. 피해가 적음. 근데 5반에서 뭐 했냐면 시청에다가 진정서를 낸 것이 5반이야. 그게 다 임시의 술책, 그게 다 이 진정서에 낸 게 다 누가 임시가 꾸몄다는 거야. 그쯤 강노인도 알지만 무궁화 연립이라면 5반인데 현대 연립의 정미 엄마와 합세한 것을 보면, 자, 무궁화 연립이면 5반이고 정미 엄마까지 뭐 애 옷에 똥물 튀겨왔다는 엄마 합세한 것을 보면 임시가 오랫동안 집주인들을 부추기는 것이 틀림없었다. 돼지나 닭을 집단으로 사육하는 것도 아니고 노는 땅에 푸성기 갈아먹고 있는 심심풀이 농사까지 손댈 수 없다고 시청의 답변이 내려온 것. 그러니까 시청이 강노인의 편을 들어줬네. 그거 시청에서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뭐 양계장 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 노인네가 자기 땅에다가 채소 좀 갈아가지고 먹는다는데 그걸 어떻게 말려요? 이러면서 시청이 강노인 편을 들어준 거야. 내려온 것을 온 동네가 다 아는데 내년에도 연판장을, 그러니까 시청에 얘기해봤자 소용이 없는데 내년에 또 오잖아. 연판장을 돌리겠다고, 서명 받아가 또 항의하겠다고, 서명을 받아서 또 항의하겠다고 큰 소리 치던 작자가 누구라는 거야? 우리 정육점 MC라는 거야. 자, 올해 일랑은 농사 시작하기 전에 아예 막아야 한다고들 그러던데요. 시청에서도 이제는 보고만 있지 않을 거래요. 여자가 피아노 교습소와 나란히 붙은 미용실 안으로 들어가 버린 뒤 강노인은 혀를 차는 것으로 자신의 우라를 사겨버리고는 이내 말라붙은 밭고락선이를 내려다본다. 가뭄이잖아. 그래서 밭이 말라있는 거야. 그러고 보면 정미 엄마나 동네 사람들이 날뛰는 이유가 꼭 똥냄새만은 아니었다. 왜 똥냄새만은 아니었어? 5반이나 6반이나 정육점 임시를 빼고 나면 집주인들을 주축으로 시비가 들어와졌다. 왜? 여기가 개발돼야 집값이 오르는데. 그지? 자, 농사를 주로 반대하는 인물이 집주인이야. 자, 가게에 새들에 있는 지물프 주씨와 사진관 음씨도 코앞에 밭을 두고 있는 처지지만, 자, 코앞에 밭을 두고 있는 처지다. 얘네들이 똥냄새가 엄청 많이 나는 곳에 있는 거야. 이 사람들이 똥냄새가 많이 나는 곳에 있지만 이 사람들 새들을 사잖아. 시커 올라봐야 자기네하고 뭐 상관이 없잖아. 그래서 이 사람들은 별로 반대를 안 하는 거야. 강노인과 마주치면 깍듯이 어른 대접을 갖추었다. 새빵신세, 이 사람도 있잖아. 새빵신세, 이것도 집값 올라야 별로 상관없는 사람. 선생님 진만이 아버지도 그렇고 청송 김씨도 하루에 몇 번씩 마주쳐도 공소리 아른 채를 해야지 팩팩 끓이는 못되게 구는 법이라고는 없었다. 집주인이 더 극성 부리는 데는 까닭이 있었다. 자, 뭐 때문에? 집값 때문. 이렇게 똥냄새 풍기면 집값이 안 오르겠지. 강노인네 땅덩어리들이 팔려서 거기에 번듯한 건물들이 들었어야 이 거리가 완벽하게 채워지기 때문이었다. 게다가 그 땅들이 모두 도로변에 있고 보면, 아니 도로변에 땅에다가 인분을 뿌리며 푸성이나 갈아먹는 데서야 동네 모양새가 영 말이 아닌 것이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강노인의 농사는 집값 상승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거야. 집값 상승에 도움이 안 됨. 동네 신수가 헌해야 집값이 오를 터인데 모름지기 강노인 밭이 저러고 있었어야
뜻대로 보지 않는다는 불만이 클 것임이 자명했다. 명백하다는 거야. 명백하다. 그러니까 농사를 반대하는 두 번째 이유. 첫 번째는 똥냄새. 두 번째는 여기 이 땅을 이렇게 농사 짓고 그런 냄새를 풍기고 있으니까 집값이 오르지 않는다는 거야. 자, 강릉 반상에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갑니다. 반상에 열리건 말건 강릉이는 용문이를 데리고 밭에 물을 댈 작정으로 집에 돌아왔다. 용문이는 지난번 몸살 일에 공감기까지 겹쳐 빌빌거렸는데 글쎄 어디론가 나가버리고 없었다. 제발 잘 따라다니며 다소곳이 땅을 일구더니 보나마나 그놈마저 바람이 든 게 분명하다. 바람 들었다는 것은 마음이 들뜬 게 분명하다는 거고, 요새는 이 핑계 저 핑계로 밭일 피하는 꼬락서니가 영락없이 미꾸라지다. 자, 영락없이 미꾸라지가 뭐 밭일을 피하는 용문이의 모습이지. 용문이의 모습. 자, 용문이 대신 용민이가 집에 들려 제 어머니와 수군거리고 있는 것을 보고 그는 대뜸 둘째 육원 용민이 물지개 심부름을 시키기로 작정하였다. 서러운 날라라. 용민이 지금 서울 가는 길이요. 내가 저 나르리다. 용민이 지금 서울 가야 된대. 왜 서울 갈까요? 돈을 구하러 가는 거야. 돈을 구하러. 지금 부도 직전이야. 사업을 하는데 돈을 구하러 서울 가는 거야. 뒷뜰에 파놓은 폼포 쪽으로 걸어가다 뒤돌아보니 마누라가 아랫입술을 뚝 내밀고 안색이 좋지 않았다. 왜 이렇게 할까요? 땅 팔아서 좀 도와주지. 불만인 거야. 강노인에 대한 불만이야. 왜 땅 안 판다고? 서울 못하러 제 형이 보냈답니다. 처갓집에 돈을 꼬오라고. 처갓집 가서 돈을 꼬오라고. 직공들 월급도 몇 달째 그러고 있대요. 아, 그러기에 이제 나오는 거야. 아, 그러기에 자, 좀 도와주시구랴. 남도 아니고 당신 아들 둘이 버려놓은 일인데 넘보도하지 말고, 그러니까 땅을 팔아 도와주기를 바라고 있어. 땅을 팔아. 지금 부도 직전이야. 자, 도와주기를. 이 자식들이요, 아버지 땅 믿고 지금 너무너무 헤프게 쓰고 있는 거야. 그는 두 번 다시 마누라 쪽을 보지도 않고, 자, 뒤끝으로 가서 펌펌물을 뽑아 올린다. 자, 아내 말을 못 들은 척 하는 거야. 못 들은 척함.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는 것도 아니고 참말로 기가 막힐 노릇이다. 자, 이 밑빠진 독에 물붓기는 자식들 뒷바라지야. 자식들이 뒷바라지가 그전에도 땅을 벌써 몇 번 팔아가지고 도와줬지만 계속 이 상태야. 자식들이 아버지 땅만 믿고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일만 벌리는 거야. 뒷감당은 쓸 줄만 알지 벌어들일 줄도 모르는 녀석들이 간동이만 부어서 일만 크게 벌여놓고 뒷감당은 모두 아비에게 떠넘기는 짓들이 오늘까지 계속이었다. 자, 이게 강로인 땅이 조각조각 팔려나간 이유, 잘려나간 이유가 자식들 이렇게 도와주느라고. 남들 다 하는 월급쟁이는 마다하고 떼돈 벌 궁리에 떼돈만 날리는 녀석들이다. 떼돈 벌 궁리하느라고 떼돈만 날리는 거야. 누구 돈이든 쏟아붓고보다는 저 섣부른 행동이 결국 그의 땅덩어리로 막아져야 할 것임을 불을 보듯 뻔한 노릇이다. 그러니까 땅을 판 돈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다. 해결 결정받았다. 할 것임이 불을 아주 명백한 노릇이었다. 그날 저녁 반상회에는
강노인도 그 안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그놈의 똥 타령을 내가 왜 뒤집어 쓴다띠까? 하면서 자 주민들이 이게 무슨 말이야? 주민들의 항의가 뻔한데 주민들의 항의가 뻔한데 가서 내가 무슨 욕을 들어먹는다고 가겠냐고. 뻔한데 자신이 감당하기 싫다는 의미. 한번 들여다보라는 그의 언질에 마누라는 금세 통박이다. 경국이 아까 손주 이름이 경국이었지. 경국이 녀석이 저녁밥도 안 먹고 뚜룩 달려와서 일러 바치는 말로는 돈 구하러 나갔던 큰며느리가 돌아오는 길에 아예 반상회까지 참석한 모양이니 뒷소식이야 누구한테 들어도 알 수 있는 것이므로 내외는 일찌감치 불 끄고 자리에 누워버렸다. 그 다음에 이제 절정이야. 자, 반상회가 어떻게 됐을까? 다음날 아침 첫 새벽부터 밭에 나갔던 강노인은 그만 입이 쩍 벌리고 쓴 채 말을 잃었다. 자,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진 거야. 밭에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짐. 자,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농사 시작하기 전에 막아야 된다 이랬잖아, 그지? 자, 세상에 이런 법은 없었다. 이제 손가락만한 고추 모종이 깔려있는 밭에 여기저기 연탄재들이 나뒹구고 있는 거 있지 않은가. 자, 고추 모종에 연탄재가 날렸어. 아니 겨울에 아무것도 없는데 연탄재 버리는 건 괜찮지만 지금 식물이 자라고 있잖아. 근데 연탄재를 버렸어. 이 연탄재는 고추 모종을 위협하는 것이지 생명을 해치는 것이다. 겨울 빈밭에 내다 버리는 것이야. 그럴 수 있다 치더라도 목숨이 붙어 자라고 있는 밭에 연탄재를 내던지는 것은 명백한 짐승의 처사였다. 짐승 같은 짓이라는 거야. 자, 그러면 짐승 같은 짓. 그러면 동네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동네 사람들에 대한 짐승이라 그러니까 부정적 인식이지. 부정적 인식. 자, 반상의 끝에 도끼 어린 동네 사람들이 저지른 것임을 대번에 알 수 있었지만, 자, 왜 반상회 때요? 뭔가 속 시원한 얘기 들어야 되는데 반상회 때 이게 땅 때문에 문제인데 아무도 안 오는 거야. 속 시원한 이야기를 듣지 못한 화가 난 주민들. 화가 나가지고 주민들이 이렇게 연탄재 던지는 것으로 시위를 한 거야. 대번 알 수 있었지만 아무리 그렇다해도 이런 짓거리까지 해댈 줄이야 짐작도 못했던 강론이었다. 수십 덩어리의 연탄재 폭격을 당해 짓뭉개진 모종이 한 구락만 해도 숱했다. 세상에 막된 인종들 누구? 동네 사람들에 대한 부정적인 막된 인종들이라는 것이 그지? 들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강노인은 주먹구를 실룩이며 밭으로 달려들어가서 닥치는 대로 연탄재를 귓가에 내던졌다. 썩을 것들이나 대니 살아있는 밭에 해코지를 할 생각을 갖지. 자, 그러면 이거 썩을 것들은 뭐야? 땅의 진정한 가치를, 이 땅은 이런 생명을 키우는 곳인데 썩을 것들은 그런 걸 모른다는 거야. 진정한 가치를 모른다는 것이고, 땅을 아는 자라면 저 시푸른 하늘이 무서워서라도 감히 이따위 행편을 생각이나 하겠는가. 흰 연탄재 가루를 뒤집어 쓰고 쓰러져 있는 죄 없는 풀잎을 차마 바로 볼 수 없어서 강노인은 잔뜩 허둥대고 있었다.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을, 식물에 대해서, 식물이 죽어가는데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는 거야. 자, 도로온 청소온 김씨가 아침밥을 먹으러 들어오면서 보니 강노인은 금전 고무신이 벗겨진 줄도 모르고
손바닥으로 연탄재를 끌어 모으느라 정신이 없었다. 막 굉장히 다급하게 치우고 있는 거야. 그걸 보고 이제 밤사이 밭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눈여겨보지 않아 알 턱이 없었던 김씨가 인사랍시고 던진 말이 더욱 가관이었다. 자, 인사랍시고 던진 말이 김씨는 아무것도 모르고 한 말인데 강노인을 더욱 화나게 만든 거야. 강노인을 더욱 화나게 만듦. 넘길게. 자, 영감님 땅을 내놓으셨다면서요. 근데 뭘 그리 열심히 갖고 싶습니까? 이래 넘길 거라면서요. 영감님 땅을 내놓으셨다면서요. 자, 땅을 팔 것이라는 소문이 난 거야. 땅을 팔 것이라는 소문이 나니까 근데 뭘 그래 열심히 하냐고. 아니 누가 그런 소리를 해? 시뻘건 얼굴을 획 돌리며 병력같이 고함을 지르는 통에 김씨가 움찔 뒤로 물러났다. 자, 이렇게 이제 지금 매우 화가 나 있는 거야. 그렇다 화가 연탄재 때문에 화났는데 땅을 판다는 얘기까지 들으니까 더 화가 난 거야. 어젯밤 반상회에서 대개 며느님 누구냐? 돈을 구하러 갔던 며느리 돈을 구하러 갔던 며느리 경국의 엄마. 자, 며느리가 그러셨다는데요. 저도 우리 집 옆에네한테 들은 소리라서 더 들어볼 것도 없이 강노인은 곧장 집으로 뛰어갔다. 자, 소문의 진상 알아보려고 소문의 진상을 알기 위해 벗겨진 신발을 짝짝이로 끼워차고서 얼갈이 배추와 열무를 다듬고 있는 마누라가 짝짝이를 끼워차고서 얼갈이 배추와 열무를 다듬고 있던 마누라가 노인의 허둥대는 기세에 토끼 눈을 뜨고 일어섰다. 자, 놀라서 일어난 거야. 막 영감이 급하게 오니까 놀라가지고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우리 아버님 거력이 쇠하셔서 올해 일랑은 더 이상 일을 못하시니까 파시는 모양이시더라고. 자, 말했다는군요. 자, 이게 큰 며느리가 반상회에서 한 말. 아버님 기력이 옛날로 못해가지고 파실 것 같다고. 자, 경국의 어미도 동네 사람들이 닭달에 그냥 해본 소리겠지요. 그냥 밭에다 그 징을 해댄 걸 보면 오죽했겠수. 그 지경 어떤 거 연탄재 부린 거. 자, 연탄재 뿌린 걸 보면 오죽했겠냐. 동네 사람들 오죽했겠냐. 뭐 틀린 말도 아니고 땅 팔아서 아들 살리고 남는 돈은 은행에 넣어 이자나 받으면 우리 식구 신간이 편치 뭘 그러슈. 그러니까 땅 팔아서 아들 살리고 힘든 아들 도와주고 돈 구하러 다니잖아. 그치? 이 아들 도와주고 우리는 은행에 농사 이런 거 짓지 않고 은행에 돈 넣어놓고 동네 사람들 갈등 없고 얼마나 좋겠냐. 그러니까 여기 지금 막 강노인과 다른 입장이지, 그지? 강노인과 다른 입장의 강노인 아내다. 밭이 거징이라는데도 마누라는 천하태평이다. 자, 강노인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거야. 헤아리지 못함. 강노인은 어이가 없어 그만 입을 다물어 버린다. 마누라가 이때다 싶은지 한 차례 오금을 박는다. 단단히 이른다. 단단히 이른다. 확실하게 이른다. 어제 단여간 복덕왕 박씨의 의미심장한 충고가 생각났었다. 86인가 88인가 때문에. 자, 86인가 86 아시안게임. 그럼 86 아시안게임. 아시안게임이고 88 올림픽이야. 88 올림픽 이전이야 지금. 그러면 때문에 자, 그러면 요거는 시대적 배경이 되겠지. 도로 주변 미아 산업이 한창이라는데 이 강릉 밭은 도로가에 있잖아. 그치? 야, 이게 뭐냐면 국제 대회를 앞두고요. 국제 대회를 앞두고 인문 냄새, 그릇 냄새, 인문 냄새,
나는 땅을, 일본 냄새 나는 땅을 정책적으로 없애려고 하는 거야. 정책적으로 없애려고 한창이라는데 밭농사를 그냥 두고 외수 88 전에는 어차피 이곳에다가 뭐 언양도 짓고 병원도 짓게끔 계획되어 있다고 그럽디다. 시에다 팔면 금이나 제대로 쳐줍디까. 그러니까 정부 보상은 조금밖에 안 된다. 그냥 정책에 의해서 처분되면, 국가 정책에 의해 처분되면 제값을 못 받는다. 제값을 못 받으니 지금 팔자라는 거야. 지금 팔자. 제값 쳐줄 때 팔자. 그 전에 제값 받고, 그러니까 시끄러! 마누라 입을 봉해 놓고는 강노인 인을 밭으로 되돌아갔다. 한 폭이라도 살릴 수 있는 만큼은 건져내야 할 고추 모종 때문에 한시가 급한 강노인이었다. 그러니까 굉장히 모종에 대한 애정이 생명에 대한 애정이 깊지, 그지? 반상의 파문은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다. 반상의 파문, 어떤 거, 땅을 판다는 식으로 이해된 며느리의 말. 땅을 판다는 식으로 이해된 며느리의 말. 그것을 끝난 것이 아니었다. 반생의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연립주택에 산다는 은희 엄마가 찾아왔어. 자, 엄마가 찾아와서 경국이 엄마 강노인의 며느리지. 강노인의 며느리가 여기에 돈 빌린 거야. 지난달 꾸어간 50만 원을 돌려달라고 할 손을 널어놓기 시작한 것이다. 땅을 팔았으니 계약금을 받았을 터인즉 큰 며느리 빚을 대신 갚아줄 수 없겠냐는 여자의 말에 자 동네 사람들은 벌써 땅을 판 것으로 왜 팔 것이다 아니고 판 것으로 동네 사람들은요 강노인이 땅을 판 것으로 오해된 거야. 강노인 여자의 말에 강노인의 주먹과 더욱 빨개졌다. 지난 겨울 서울에서 이사와 동네 물정 모르고 딸이 다니는 에바다 피아노 학원에서 알게 된 경국이 엄마에게 갯돈을, 그것도 두 번째 탄 것을 빌려줬다는 것이다. 갯돈이라는 게 뭔지 알아? 10명 있잖아. 한꺼번에 뭐 우리 5만 원씩 해가지고 10명이 5만 원 해가지고 누구 첫 번째 누구 두 번째 이렇게 돌아가면서 주는 거야. 그러니까 두 번째 탄 것이면 앞으로 8번 내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앞으로 내야 할 갯돈이 많이 남아요. 내야 할 갯돈이 많이 남았다는 거고, 많이 남았음.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만큼 은희 엄마가 넉넉해서 빌려준 게 아니야. 경제적으로 압박받는 상황이야. 압박받는 상황. 이 동네 지주의 큰 며느리라고 해서 이 동네 지주 강노인의 큰 며느리라 해가지고 돈 많은데 걱정 없겠다. 땅 많은가 보다.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잖아. 은희 엄마는. 그래서 이렇게 많이 여기저기 빚이 있는 줄 모르고 그 동네 사람이었으면 안 빌려줬을 수도 있어. 왜? 형편을 아니까. 큰 며느리라 해서 별 열심도 하지 않고 돈을 주었는데 경국이 엄마가 동네에 뿌린 빚이 한두 개가 아니어서, 그러니까 동네 여기저기서 돈을 빌린 거야. 경국이 엄마가 직접 시아버지와 단판을 짓겠다고 마음먹은 은희 엄마였다. 그게 어떤 돈인가? 그게 경국이 엄마한테 빌려준 갯돈. 엄마에게 빌려준 돈이 어떤 돈인가? 이제 빌려준 돈. 자, 서울에 새빵살이가 하도 지긋지긋해서 원래 서울 살았어. 그런데 전세값이 너무 오르고 집은 살 엄두가 안 나고 서울에. 그래서 지긋지긋해서 연립주택 한 채를 마련. 이곳에 이사 온 지 반년도 채 되지 않은 그녀였다. 갯돈을 타고 여름에 보너스가 나오면 이자 나가는 빚
100만 원을 갚을 요량이었는데 이제 여름 보너스 타고 갯돈 타고 해가지고 근데 이제 보너스 타기 전까지 그 몇 달 사이 이자 몇 푼 욕심을 냈다가 몇 달 사이 이자 몇 푼 욕심냈다가 생돈 떼이게 생겼으니 이자 몇 푼 더 벌려고 했다가 큰돈 50만 원이 나가게 생긴 거야. 이런 걸 어떻게 작은 걸 탐했다가 소탐 작은 걸 탐했다가 대실 큰 것을 잊어버린다. 소탐 대실이라고 하지. 해도 속이 터질 지경이었다. 땅을 팔았다는 소문이 번지면서 큰아들 용구에게 빚을 준 동네 사람들이 강노인에게 몰려왔다. 은혜 엄마까지 꼭 8명이었다. 와 여기저기 8명이었다. 자 강노인 모르게 자 많은 빚을 지고 있었던 거야. 거기에는 그 중에는 목동에서 살다 철거보상인 지고 이곳까지 흘러온 김영진이라는 날품팔이 사내도 끼어 있었다. 굉장히 가난한 형편. 네, 지금 보상금 받아 갖고 온 그 돈도 날리게 생긴 거야. 철거보상금을 산부이자로 놓아주겠다는 공땡의 말만 믿고 돈을 건네준 사람이었다. 그들은 한결같이 강노인 땅을 믿고 빌려준 돈이니까 책임져야 한다고 우겨대면서 땅을 판 적이 없다는 그의 말을 도무지 믿으려고 하지 않았다. 그 못난 놈이 큰아들 용규 이제 이렇게 되고 난 다음에 이제 엄마만 알고 있던 자식들의 형편을 강노인 안에만 알고 있던 자식들의 형편을 강노인한테 다 얘기하는 거야. 공장까지 담보 잡혔대요. 공장도 이제 넘어가게 생긴 거야. 공장을 담보로 지금 돈을 빌린 거야. 공장을 담보로 돈을 빌린. 그러면서 최신기에 슬비한 갖추면 돈 벌리는 게 눈에 보이는 사람인데 돈만 있으면 최신기에도 살 수 있는데 그러면 이것만 갖다 놓으면 돈을 버는데 지금 강노인이 안 보태줘가지고 최신기에도 못 산다는 거야. 은행 대출도 기간이 차서 경고장이 날아왔답니다. 자, 이판사판이라고 이제 알 거 다 한다고. 모든 빚이 드러나 감출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야. 감출 수 아주 다급한 거야. 하고 마누라도 이젠 감추지 않고 잘도 드러놓는다. 용규가 그 모양이니 처가에서까지 돈을 끌어낸 용민이는 어쩌겠냐고 숫자 얼음장이었다. 자, 그리고 자식들의 곤란한 상황을 들어 지금 강노인을 압박하고 있어요. 강노인을 압박함. 땅은 안 돼. 안 팔아. 자, 마지막까지 땅을 지키려고 합니다. 땅을 지키려고 함. 고집 좀 그만 부리고 우선 집 앞 그라도 떼어 팔아 발등에 불이라도 꺼봅시다. 다 자식 잘 되라고 하는 짓인데 왜 그러오. 자식놈들 뒷바라지에 땅이 다 날려보낸 거 몰라? 자, 그러면 이전에도 이전에도 자식들 때문에 땅을 팔았다는 거 조각조각 나갔다 그랬지. 때문에 땅을 판. 선생님 개인적 생각으로는 절대 보태주면 안 돼. 이러면 완전 나중에 거리에 나 앉을 거야. 이 집 식구들 다. 입시점에 지친 마누라와 눈물바람을 하다가 용문이 방으로 건너가 버린 뒤 강노인은 그 밤 오래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여야만 했다. 이게 뭐야? 뒤척여야 전전반척. 잠을 못 이루고 이 고민 저 고민하는 걸 전전반척. 자, 자식 농사는 포기한 지 오래지만 해마다 씨를 뿌리고 수확 거두는 재미만큼은 쉽게 포기할 수 없는 그였다. 서울에서 밀려나온 서울 것들 때문에 여기까지 땅값이 덜먹거리고 국세등을 지었고 그 와중에 자식들이 모두 저 푼수로 커버렸다는 원망도 해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제대로 되지 않은 걸 누굴 탓으로? 외부 탓으로 자식들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한 언니를
누구 탓으로 외부로 돌리고 있어요. 개발 바람이 불러가지고 갑자기 큰 돈이 들어오고 이러니까 자식들이 사업 안 하고 아니 직장생활 안 하고 황되게 사업하려고 그랬다는 거야. 큰 돈 벌어보려고 그랬다는 거야. 씨뿌린 땅에서 자 10풀인 땅에서 거둬들이는 수확이 아닌 다음에 어찌 땅 팔아서 그 돈 갖고 쌀 사고 채소 사며 살 수 있게 될 것인가. 자, 농사에 대한 강로인의 가치관이야. 내가 내 땅 놔두놓고 내 땅 팔아놓고 그 판 돈 갖고 어떻게 땅에서 난 걸 사 먹을 수 있겠냐. 농상권 주제는 평생 만져볼 농상권 주제로 평생 만져볼 엄두도 못 내는 큰 돈이 굴러 들어와서도 쉽게 생긴 내력만큼 씀씀이도 허망하기 짝이 없었다. 다시 앞으로 넘어가자. 이 말이 무슨 말이야? 땅 팔아본 적이 있다 없다? 땅 팔아본 적이 있다. 땅 판 적이 있고 이 말만 보면 땅 판 적이 있고 있음. 그리고 또 큰 돈이 들어와서도 쉽게 나갔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그 다음 그나마 이만큼이라도 마지막 땅 조각을 붙들고 있다는 위안이 강노인에게 큰 힘이 되었다. 이 고장의 서울바람은 도시화, 개발 열풍, 부르닥쳐 요 모양으로 서리건 도시가 뭐야? 서리건 도시가 되지 않았더라면 자, 개발 바람에 삶의 중심과 기본을 잃게 된 도시. 사람들은 아직껏 넓은 땅을 가지고 있을 것이 틀림없는 이렇게 개발 안 됐으면 자기는 그 땅을 그대로 가지고 있을 것이었다는 거야. 틀림없는 스스로 생각해보면 더욱 우라가 치밀었는데 다 부질없는 노릇이었다. 그러니까 뭐야 이거 개발 열풍에 옛날엔 더 많이 갖고 있는데 개발 열풍에 땅을 많이 처분했다는 소리지. 땅을 많이 처분한 밑쟁이들이 몰려올 줄 번연히 알면서 들여다보지 않고 모른 척하고 있는 용구 내를 생각하면 괘씸하기 짝이 없었지만 용규 내외는 이렇게 편류만 났지 강노인에게만 뒷처리는 강노인에게만 의지하려고 할 뿐이야. 의지하려고만 함. 강노인이 거두어야 할 일이 남은 셈이다. 이제 강노인이 거두어야 할 일만 남은 셈입니다. 이건 다 뭐야? 그냥 결국 어떻게 해요? 땅을 팔기로 마음을 먹었다는 거야. 마음 먹음. 이제 내 몰라라 하고 있는 거야. 자, 결말. 다음날 아침에 이제 땅팔 밤새 뒤척이면서 전전반측하면서 고민하다가 땅팔 결심을 하는 거야. 자, 결말이고요. 다음날 아침 강노인은 늦음하게 집을 나섰다. 마누라한테는 아무런 내색도 하지 않았다. 어떤 내색? 땅을 팔기로 한 걸 알리지 않은 거야. 땅을 팔기로 한 결심을 알리고 싶지 않은 거야. 쉽지 않음. 자, 땅을 팔기로 하고 가는데 그러나 발길은 여전히 어디로? 밭을 향했다. 자, 땅에 대한 미련 그리고 사랑이야. 밭거랑 사이로 밀고 올라오는 잡초를 뽑아내면서 문득 뒤돌아보니
온미산 장대봉이 그새 많이 푸르러져 제법 운치가 있었다. 멀리서 보아야 아름답다는 멀매 한자라면 온미산의 우리말 이름이고요. 여기는 변함이 없는 거야. 여기는 자 기발 열풍이 불어도 여기는 변함없는 멸매는 변함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야. 그러면 자 팔린 땅과 대조적이지, 그치? 팔린 땅과 대조적이고 이거 보면 어떡해요? 대조적. 자 강노인 더 허망하겠지. 강노인의 허망한 심리를 부각시킨다. 허망한 심리를 부각시켜준다. 자, 젊었을 적 나무화로 숱하게 오르내려서 능선마다 그의 땀방울이 묻어있긴 또 한산이었다. 그때가 언제인데 참 즐기게도 오래 산다는 생각이 들었다. 자,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서 나 진짜 뭐 그런 세월을 돌아보며 해와를 느끼는 거야. 지금이 좋으면 이렇지 않겠지, 그지? 지금이 안 좋으니까 해안을 느낌. 땅에서 뽑혀나와 잠깐만에 이파이들이 축 늘어져 버린 잡초들을 새삼스레 들여다보며 강노인도 시름없이 밭을 둘러보았다. 그러고 보니 어제 오늘 고추 모종에 물을 주지 못한 게 생각났다. 아우기에 그런 대로 잘 자랐지만 마누라가 덤덤해하니 마누라가 농사일에 관심이 없으니 억센 긋잎을 밀고 올라오기 억센 긋잎이 밀고 올라오기 시작했다. 꽂아놓은 개나리 가지에 움터오던 노란 잎도 가뭄에 시들려 밥티처럼 오그라들었다. 밥티처럼 뭐가? 지키법이지. 뭐가 밥티 같다는 거야? 개나리가 노란잎, 계란이 노란잎이. 강노인은 햇살은 푸지게 내리쬐고 아이들은 지물포 옆에 옹기종기 모여서 땅 따먹기 놀이를 하고 있다. 여기에 요 부분. 자, 강노인은 어떻게 해요? 지금 땅을 팔기로 마음을 먹어가지고 굉장히 섭섭한 심정이지. 그런데 아이들은 굉장히 재밌게 즐겁게 놀고 햇빛도 따뜻하게 비쳐. 강노인의 심정과 상반된 밝은 모습이야. 상반된 밝은 모습. 그럼 어때요? 자, 허탈한 강노인의 심정을 대변해주고 있다. 자, 강노인은 킁킁 헛기침을 해가며 강남 부동산으로 걸어갔다. 그러다 이내 되돌아와서 집을 향해 빠른 걸음을 옮겼다. 암만 해도 물 한 통 좀 전할라서 우선 이것들을 목이나 축여줘야겠다는 생각이었다. 자, 땅 팔기를 결심해서도요, 땅에 대한 애정을 지니고 있고요. 애정을 지니고 있다. 그러니까 강노인한테는 땅은요, 강노인은 땅을 갖다가 이익 창출의 수단이 아닌 거야. 이거 갖고 이게 뭐 부동산 가치가 어떻게 되니 얼마나 되니 이런 생각을 안 갖고 있는 거야. 어떻게 생각해요? 이것들한테 물려 빨리 한 바가지 갖다 줘야지 얘네들이 살겠구나. 땅은 인간과 공존하는 생명의 공간이라는 거야. 인간과 공존하는 생명의 공간이라는 거고, 생명의 공간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야. 자, 여기까지 본문은 끝났습니다. 수고했어요.